안녕하세요. 결혼박사 홍유진TV의 홍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혼을 선언하는 그들은 누구? 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비혼 선언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도대체 어떤 분들이 비혼을 선언할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내 주변에 젊은 우리 MZ 세대도 그렇고 또 사실 나이가 있는 만혼의 여성들, 만혼의 남성들 뭐 이런 분들도 아직까지 비혼을 선언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커플 매니저를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7년, 8년 그 전부터 조금씩 비혼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은 아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자녀분하고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종종 다투거나 아니면 또 자녀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속상해하면서 뒤에서 엉엉엉 우시던 모습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유를 물어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내 이름을 남기면서 멋지게 살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또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접는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커플 매니저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짝을 만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결혼이 정답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결혼한다고 우리가 어떤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요, 결혼한다고 내 삶을 바꾸지 않는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결혼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득이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더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원가족은 내가 만들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 계시고 형제의 관계는 내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내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비혼을 선언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고민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물론 비혼을 선언하신 분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어떤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에 인해서 내가 여파를 받아서 하고 싶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만난 29세 여성분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저는 그냥 연애만 쭉 하고 살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 오랫동안 살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부모님은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으셨냐고 했더니 안 좋았대요. 그러면서 그 여성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옆에 있던 선배분, 그 여성분은 41~2살 된 여성분인데 이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도 결혼 생각 절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형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 조금 바뀌는 것도 우리가 비혼이 아닌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참으로 느끼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 결혼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나 결혼 생활 지쳐, 이러니까 이제 이런 단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나는 결혼에 안 맞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연애를 해봤는데 연애가 안 맞으니까 난 상대를 맞추기 싫어, 비혼을 선언하는 분들 중에 여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남성분들도 그래요. 남성분들이 여성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를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내가 여성한테 비호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있어서 투정을 내면 내가 봐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남성분들이 더 많이 얘기하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남성분들하고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마음을 조금만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등산이라는 건 되게 힘들어요. 뭐 누구 말대로 올라갔다 왜 내려오냐고 얘기를 하는데, 등산이 어려우면
둘레길이라도 가봐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사실 이렇게 본편이 재밌는 경우도 있고 예고편이 재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고편을 보면 본편의 흐름을 알듯이 저는 정말 당장 결혼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해도 연애라도 해라. 100세 시대에 제가 말하지만 재수가 없으면 150까지 살아야 되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때까지 혼자 산다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라도 열심히 해라. 연애를 쭉 하다 보면 내가 결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안 가져도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커플 매니저로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태어나서 정말 내 삶을 다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결혼은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연애는 최소한 10명 이상 진하게 깊게 멋있게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연애 경험으로 또 연애 생각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라도 열심히 해보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70대에도 연애를 할 수 있고요. 80대도 할 수 있지만 그 연애에 대한 끈을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산을 못 가면 둘레길이라도 가는 것처럼 연애를 꼭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결혼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을 100세 살다 보면 그래도 내 짝이 있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 짝이 있다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젊은 세대, 우리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결혼 생각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50대가 가면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라도 하는 거 저는 충분히 권장합니다만 그 전에 연애를 해보셔야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란 제도를 조금만 틈을 갖고 누굴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열어놓기를 다시 한번 응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박사 홍유진TV의 홍유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